동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으십니까? 미소는 얼마나 많이 지으십니까?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미소 한번 지어보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예쁜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저와 함께 한 3, 4초간 미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하잖아요. 이쁘죠? 자, 지난 13강에서 먼저 말 붙이고 미소 지은 것 때문에 제가 목사님으로 오인받았던 해프닝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낙천적이고 긍정적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질병 발생률이 낮고 코로나 블루도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런 성품이나 성향은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 훈련을 통해서 자기 심리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다는 표현과 미소 짓기를 연습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매일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초라해진다. 이런 기분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심리적 힐링이 필요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는 최근에 뉴스레터라는 학술지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이 정신 건강에 좋은 자기 마인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 행동 실천 훈련을 통해서 낙천적이고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긍정의 마인드를 움직이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 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성실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일, 흡연율에 빠지는 일, 이런 것도 낮다고 합니다. 백세인 연구라는 학술지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수하는 분들의 성품은 거의 모두가 낙천적이었습니다. 같은 당뇨병 환자라더라도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 혈당 관리 잘하고 합병증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스로 기쁨을 찾는 사람, 이분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낮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에서 수도원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평소에 감사 표현을 잘하는 성향을 지닌 상위 25% 그룹의 수녀님들이 그렇지 못한 하위 25% 그룹에 속한 수녀님들보다 무려 10년을 더 장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이 정신뿐만 아니라 수면과 신체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는 긍정심리학을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하면 행복감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심리를 높이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엑서사이즈, 훈련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성향의 절반은 의지와 내 행동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심리의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 10명에게 미소 짓기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출근길에 들렸던 커피숍 직원, 회사의 수위, 직장 동료, 하여튼 10분에게 먼저 만난 대로 미소를 지으세요. 뇌가 그런 얼굴 변화를 인식해서 긍정심리를 유도해냅니다. 이때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진정성이 있을수록 효과는 큽니다.
왜? 뇌가 그 얼굴 변화를 인식해서 긍정 심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미소 받은 사람이 다음번에 나를 보면은 자기도 이제 미소를 지을 것 아닙니까? 이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미소도 하품처럼 주변에 퍼지는 전파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요 입 주변 모서리 근육, 요 입꼬리를 열에 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배은망덕한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감사하는 삶의 그 자기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감사 표시와 그에 따른 즐거움으로 묶어주세요. 감사 표시는 글을 써서 해도 좋고 직접 말로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늘 감사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했던 크고 작은 친절한 행동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행복감도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하에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지나온 삶을 가장 잘 돌아보는 방법이 유언장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인생에 남은 내가 할 일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목표와 다짐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자기가 지닌 최대한의 장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내가 용기 있는 성품이라면 새로운 활동에 뛰어들고, 호기심 있는 성품이라면 모르는 분야의 책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걸 감상해 보세요. 내가 창의적인 성향이면 매번 쓰던 집안 물건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변화를 주란 얘기죠. 다섯 번째로, 내 앞에 너무 많은 선택 상황이 놓여 있어서 이것이 내 삶의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닭이망냥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갈래길에서 양을 잃은 주인이 여기 갔다가 돌아오고 여기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다가 해가 저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수를 딱 정해놓고 시간도 선택을 고민할 그때만 정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결정하고 선택을 한 후에는 뒤돌아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사람은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 편안하고 안정된 삶도 추구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에서는 그 중에 중간 접점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도전과 휴식을 교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격렬한 정치 토론을 했다면 끝나고 그들과 격이 없는 잡담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행복과 불행은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새로 얻게 되는 기회가 있고 교훈이 있고 이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 카톡 속에 뭐 과장된 얘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트위터 속에 퍼지는 또 분노의 글도 많습니다. 그 분노에 같이 빠져들지 말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가족이건 친구건 깊고 오래가는 관계에서 행복도 점점 쌓여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자, 우리도 이 8가지를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은 긍정 심리의 인간형으로 삶이 바뀔 것이고 너와 나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